50대 중반부터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더 안 좋아져서 당뇨까지 생겼어요. 요즘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오는데 이것만이라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고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뇌졸중 걱정되시는 분, 이것들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뜨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그 수치가 높아지면 마치 혈관에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인 만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리는 특급 비결, 즉 생활 습관 개선과 식단 조절의 핵심 비법들을 아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젊어지게 만드는 귀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관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왜 위험하고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선 콜레스테롤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콜레스테롤은 지방과 비슷한 왁스 같은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 생성, 비타민 D 전환, 담즙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오늘 우리가 낮춰야 할 나쁜 콜레스테롤, LDL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높은 식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것보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겠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식단 조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부터 확실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적게 드셔야 하는데요. 삼겹살, 소세지, 베이컨 같은 육류, 돼지기름, 버터, 생크림, 치즈 등 동물성 식품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고기를 드실 때는 지방을 잘라내고 튀기지 마시고 굽거나 찌거나 끓여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식용유의 공업화 과정에서 생기는데 마요네즈, 케이크, 빵, 감자튀김, 팝콘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포장지의 식품 정보표에 경화유가 포함된 식품은 트랜스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 노른자, 명란젓, 창란젓, 간, 곱창 등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식습관 전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단순당이 많은 설탕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 합성과 콜레스테롤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설탕은 중성지방 수치도 늘리는데 이 중성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허브차나 레몬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시려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의 질, 단백질의 형태, 식이섬유 섭취량, 운동, 체중, 간 기능 등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주위에 펜과 메모지가 있으신 분들은 적으셔도 좋고 없으신 분은 그냥 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하여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하루 3g 이상의 베타글루칸 섭취가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리를 꾸준히 드시면 혈중 LDL 수치가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 소화도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오트밀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조리 시간이 짧고 소화가 편해서 어르신들께 더욱 적합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보고돼 있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산화 과정을 줄여주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면 좋고요. 조리하실 때 지나치게 태우지 않고 가능한 한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혈관에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의 산화를 막아주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베리류, 자몽 같은 것들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 섭취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콩과 식품입니다. 콩에는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등은 장내 미생물을 돕는 효과도 있어서 소화와 혈관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된장이나 청국장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어서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리브 오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볶음 요리보다는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녹차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트, 김치, 발효유 같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 담즙산 대사를 조절해줘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버섯류도 좋은데 특히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은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체지방이 늘어나면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을 알고 계신다 해도 하루 이틀 드신다고 수치가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귀리도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드셨을 때 체내 오메가3 농도가 안정됩니다. 식단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고강도 운동보다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노년층 분들께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대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야 실제 혈액 검사에서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단과 운동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의사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식단 관리는 약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들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운동들이 무엇인지, 왜 그런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식단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운동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꾸준한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뚜렷한 도움이 되고 특히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LDL이 혈관벽에 더 쉽게 쌓이고 혈관 내 염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억지로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체력과 관절 상태를 고려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거겠죠.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년층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며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확실히 개선해 줍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 걷기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을 올리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편하게 걷는 것보다 약간 숨이 찬 정도의 빠른 걸음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은 후 점차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권해드리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심혈관 기능을 빠르게 높이는 효과가 있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짧은 계단 오르기만 꾸준히 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운동 후 24시간 동안 지방 연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저강도로 시작하시거나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큰 근육을 고르게 사용해 심폐기능을 크게 개선하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줄어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도 매우 안전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꾸준히 하시면 LDL 수치가 낮아지고 HDL 수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의 저항을 이용하여 근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단, 수영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심장 질환이나 혈압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무리한 호흡 운동이나 잠수 등은 피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영이 어렵다면 얕은 물에서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번째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은 것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시로의 자전거도 좋지만
노년층에게는 실내 자전거가 더 안전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넘어질 위험이 없고 무릎에 가는 충격도 적으며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특히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에도 큰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께도 매우 좋습니다. 복부 지방을 줄이면 LDL 수치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다만 페달의 저항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무릎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벼운 저항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타시다가 적응되시면 30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지방이 더 잘 연소되고 특히 혈당과 지방대사가 개선되어서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년층에게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고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스쿼트 동작,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물병을 이용한 가벼운 아령 운동 등은 체력 부족이나 관절 문제를 고려한 노년층에게도 매우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많아질수록 HDL이 증가하고 LDL 감소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근력 운동은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해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정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스트레칭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효과를 더욱 크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운동 시간뿐 아니라 하루 전체 활동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루 30분 운동을 하신다 해도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앉아서 보내시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식후에 10분만 산책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 정도만 올라가거나 텃밭 가꾸기나 가벼운 청소처럼 몸을 부드럽게 쓰는 활동을 자주 하시면 하루 전체 활동량이 증가해서 LDL 수치가 안정되고 HDL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 이하로 걷는 사람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에 좋은 운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안전입니다. 운동은 한번 과하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라도 오래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관절과 심장 기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체력 소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면 부상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은 갑작스러운 강도 상승을 피하셔야 하고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수영이나 자전거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적절한 강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꾸준한 운동을 3개월 정도 지속하면 혈액 검사에서 실제 수치 변화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LDL 수치가 낮아지고 HDL이 올라가며 중성지방도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두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단과 운동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운동까지 병행하시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하루 운동 루틴을 예시로 들자면 아침 식사 후 10분 산책, 오후에는 30분 빠른 걷기,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10분 정도 하시는 방식으로 구성하시면 전체 운동량이 충분히 확보되시면서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하실 겁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떠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걱정 마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생활 습관입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 오늘 내용으로 콜레스테롤 관리와 운동 계획을 세우시는데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